선선민 선생님. 선선민 선생님께서 성대 결절을 심하게 앓으셨다가 자가치유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2015년도, 2016년도에 성대 결절이 엄청 심했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수술하지 않고 자가치유가 되셨는지, 그리고 선선민 선생님께서는 성대결절이 공황장애와 대인불안 그리고 나르시시즘과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치유연구 그리고 성대결절을 심하게 앓았던 선선미입니다. 성대결절은 말 그대로 목 안에 굳은 살이 배어서 결절이 된 상태를 말하고요. 성대결절이 생기면 새소리가 나고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저는 엄청 답답했어요. 성대결절이라는 것도 모르고 먼저 가슴이 엄청 답답하다, 그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라는 생각을 하고 병원으로 갔는데 그 이상이 없는 거를 보고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서 성대결절이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이비인후과에서 하라는 대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 성대결절이 완치되었습니다. 코로나 때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 목소리를 제가 모니터링을 하게 됨으로써 성대결절을 쉽게 치유하게 되었어요. 오해와 이해 문학이라는, 원래 이름은 선박사 문학치유TV라는 이 채널을 가지고 제가 놀면서 채널과 더불어서 유치님들 만나면서 성대결절이 완전히 치유되고 제 목소리를 하나 갖게 된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000명이 달성되면 제가 노래를 한 곡 부르려고 했었는데요. 성질이 급해서 오늘 노래 한번 부르고 성대결절에 대한 말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행 완행열차 마지막 기차 떠나가고 늦은 밤 홀로 외로이 한 잔 술에 몸을 기댄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언젠간. 네, 선선민 선생님의 목포행 완행열차 끝까지 다 듣지는 못했지만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성대결절에 대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성대결절이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대결절에 대한 말씀부터 공황장애와 연관되는 것은 나중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성대결절인 줄 모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는 생각으로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때서야 내가 목소리가 새소리가 나고 크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는데 혹시 하면서 동네에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어요. 이비인후과에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이 초음파로 보시고 결절이 심하다, 이렇게 놔두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자연치유를 해보자 하면서 약물 먹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주의사항 한 10가지 정도를 적어서 프린트물을 주시더라고요. 그 프린트물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에 올려놓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치료 중에서 힘든 게 뭐냐면 커피, 우유, 탄산음료 이런 거를 먹지 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커피, 우유를 먹으라고 하는 곳은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더 젊은 분이 운영하시는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그 선생님은 결절이 너무 심하다. 요즘 같은 좋은 세상에 이 결절을 잘라내버리면 되지, 수술을 하면 되지, 굳이 그거를 약을 먹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추천서를 써줄 테니 큰 병원 가서 떼어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을 먹고 커피를 먹지 않고 우유를 끊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의 치료 방법을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수술을 적극 권하더라고요. 근데 수술하는 것도 무섭고, 그래서 그 처음에 갔던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의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한 2주 정도 약을 먹었어요. 약은 뭐 항생제하고 소화제 이런 거 3알 정도였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성대 결절 약을 먹고 커피를 끊고 우유도 끊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일단은 정신이 엄청 맑아지더라고요. 주의사항을 보면 첫 번째, 심호흡을 크게 하고 말을 한다. 두 번째,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목을 계속 축여라. 세 번째, 커피, 우유, 탄산음료를 먹지 마라. 네 번째, 카페 등의 공간에 가지 마라. 카페 등의 공간, 카페나 이런 대중적인 공간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공간에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크게 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카페 등의 그런 공간에서 소곤소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 크게 말을 해도 좋지 않고 소곤소곤 말하는 방법도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생목을 사용해서 소리 지르기 없기. 꼭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을 할 것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마이크를 그 휴대용 마이크 스피커를 허리에 차고 목에 걸고 이렇게 해서 마이크 사용을 해서 두 사람만 있으면 휴대용 스피커 차고 마이크로 이렇게 말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긴 시간 말하지 않기. 그리고 9번째, 10번째는 주의사항에 적혀 있지 않은 저만의 방법인데, 샤워를 할 때 뜨거운 물로 목을 충분히 촉촉하게 적셔준 다음에 이쪽하고 이쪽에 계속 마사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마사지를 하면 이런데 말할 때 굳었던 목이 엄청 시원하게 풀리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한 10분 정도 목 마사지를 했고, 10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줄여서 엄청 즐겁게 하는 의미로 저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랄랄라 라라라 목포의 완행열차 하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기분 좋게 목을 잘 사용해서, 목을 사용할 때 이쪽에서 소리지 말고 저 안에 성대가 확 열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운동 갈 때 목포의 완행열차 하고 노래를 부르고 가서, 하루는 운동을 갔다 오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 야, 저 목포행 완행열차 또 지나간다 이렇게 할 만큼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래를 흥얼흥얼 기분 좋게 부르고 다니거든요. 성대결절이 지금 있으신 분이나 성대결절인가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선생님 두 번째로 성대결절하고 공황장애나 대인불안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네, 성대결절은 공황장애와 대인불안과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성대결절이 있으면 갑갑하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쪽에 가슴하고 심장 부분까지 근육을 다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갑하기 때문에 무대에 딱 서면은 쓰러질 것 같이
큰 소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공황장애가 일시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갑갑하기 때문에 또 큰 소리로 말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나 이쪽에 있는 목 주변의 근육을 자기도 모르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기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대결절이 있는 사람이 공황장애나 대인 불안의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황장애나 대인 불안증이 있는 사람이 성대결절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공황장애나 대인 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남 앞에 서서 말을 할 때 긴장한 상태로 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대결절이 생길 확률이 높잖아요. 또 대인 불안증이 있는 사람은 지나치게 남에게 멋있고 예쁘게 보이고 싶어하는 나르시시즘적인 그런 생각이 원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남에게 착하게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적인 것은 뭐 나르시스트에서 나쁜 사람들, 범죄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당하게 나르시즘적인 생각이 대부분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기준주의에서 좀 더 심하게 예쁘게 보이고 나 자신이 내 자신이 하는 것을 계속 검열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나르시즘적인 생각이 평균치에서 약간 높은 저 같은 사람들은 강연을 할 때도 노래 한 곡을 얹어서 하고 싶고 노래 한 곡을 끼워서 하고 싶은 게 내가 일단 즐겁기 때문이기도 해요. 저는 일상에 노래 부르고 노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강의 주제 이외에 비슷한 주제에 노래를 하나씩 넣으려고 하는 것도 역시 내 강의를 좀 더 재밌게 서로 상호작용해서 즐겁게 리듬을 놓고 싶어하는 그런 나르시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강의도 준비해야 되지, 노래도 해야 되지. 순간순간 짧게 노래를 부르지만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세 배 더 첨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나르시즘적인 너무 잘하고 싶고 강의를 같이 즐겁고 싶고 거기에서 이제 성대결절이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연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검열을 할 때에 보통 평범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은 강연을 할 때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에서 나가는 소리로 자연스럽게 청자들에게 잘 들리고 있을 것이다 하고 안심하고 믿고 마이크를 믿고 편안하게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르시즘적인 자기 검열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마이크를 들고 하든 마이크를 안 들고 하든 저쪽에서 내 목소리가 에코가 되어서 나한테 들려오는 것을 내가 계속 확인을 하면서 내 목소리가 지금 듣는 사람들에게 잘 들리고 있는가, 크게 잘 집중되고 있는가, 이거를 검열함으로써 성대결절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대학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몇 명 소그룹의 강연을 할 때도 그렇고 내 강의 시간에는 그 누구도 잠을 자거나 휴대폰을 들고 따는 것을 검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너 야 하지마 이렇게 크게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제지할 만큼의 그런 액션을 하지 않아요. 엄청 즐겁게 신바람 나게 에너지를 줘서 그 사람을 나한테 몰입되게 하고 나에게 내 수업을 듣게끔 하려기 때문에 결국은 목소리에 리듬감을 실어야 되고 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쓸 때에 이제 저는 성대결절로 한번 혼이 났고 목을 쓸 때에 안에 있는 성대를 활짝 열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괜찮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대 결절하고 공황장애, 대인 불안, 그리고 나르시즘적인 그런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 성대 결절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서선미 선생님의 성대 결절과 대인 불안, 공황장애와 나르시시즘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하면 성대 결절을 자가치유하려면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성대 결절이 있었을 때 이렇게 스피커와 마이크를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동식 마이크와 스피커를 사용하실 때도 자기 검열을 하지 마세요. 성대 결절이 있으신 분들이 계속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높아지고, 자기 목소리가 남들 들리기에 예쁘고 귀엽고 상냥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말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가성을 쓰게 되고 목 근육을 긴장시켜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예쁘면 어떻고 안 예쁘면 어떻고 허스키 하면 어때요? 사람마다 모두 다른, 얼굴이 다르듯 목소리도 모두 고유한 목소리가 있어요. 그 자기의 목소리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성대 결절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검열 하지 말기. 그리고 마이크 잡고 말할 때 청자들에게 내 목소리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되고 있다고 믿고 안심하기. 기승전결, 결국 자기치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성대 결절도 치유될 수 있다라는 저의 똑같은 주제로 그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루이스 글릭이라는 202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시인의 시 눈불꽃을 마지막 부분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네, 기쁨에 늘 모험을 거시는 그런 마음으로, 목소리로 말씀하시면서 말하는 재미와 말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루이스 글릭의 눈풀꽃은 설명 부분에 전편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